안녕하세요. 네, 양자 컴퓨팅 키스킷 네 번째 시간. 어, 제가 이거 준비를 해놓고도 너무 회차를 많이 찍어서 그런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네 번째, 다섯 번째인지 잠깐만 저 보고 와도 돼요?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좀 시간보다는 삐를 받았다? 약간 그래서 4회차랑 5회차를 연달아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4회차는 됐고 5회차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4회차 때 주로 유니터리 행렬하고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은 클래시컬 스테이트와 벡터, 확률 벡터, 고전 상태와 확률 벡터 뭐 이렇게 할게요. 벡터는 이제 번역을 안 하니까. 자,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이 코스에서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실제 물리적인 기기나 수단, 뭐 매체,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의 추상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은 고전 상태의 유한계 중에 하나에 있다. 각 이치 인스턴트. 여기서 인스턴트는 아마 시간이지 않을까, 매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용어, 고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좀, 뭐랄까, 애매하지 않게, 확실하게, 인식되고 서술되는 그런 설정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와, 아키티펄 example. 야, 아키티펄이 무슨 뜻일까요? 찾아봐야죠. 네, 아키티펄. 키보드 있지, 참. 제가 아까는 키보드가 안 달았었는데, 지금 이제 키보드 달았거든요. 키보드를 달았으니까, 아키티펄. 이랬었죠. 전형적인.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Archetypal, 아키타이퍼. archetypal, 오, 발음이 아키타이펄이군요. 자, 이거. 자, 그래서 아키타이펄 그 전형적인 티피컬 이런 거네요. 이게 이제는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게 비트죠, 비트.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전적인 상태가 0, 1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고전적, 전통적, 기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른 예는 뭐냐면은 6면 주사위. 예를 들면 그런 고전 상태가 1, 2, 3, 4, 5, 6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뉴클리오 베이스, DNA의 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DNA 끈, 스트랜드. 그다음에 그래서 A, B, C, G. 염기 서열 할 때, 그죠? DNA 염기 서열 할 때 네 가지로 열렸다면서요? 저 정확히 이 약자는 잘 모릅니다. 그렇고 일렉트릭 팬, 전기 선풍기, 예, 스위치, 그래서 높음, 중간, 낮음, 끔,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예시를 드시네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용어에서는 이 고전 상태의 스페시피케이션, 명세, 어떤 시스템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서 시스템인데 클래스 상태가 0, 1인 그리고 시스템이 여러 가지 단셋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어떤 뭐 단위 시스템이 비트 하나를 단위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 비트는 고전 상태 연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양한 고전 상태를 갖는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확장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시작점은 한 개지만. 자, 이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X라는 이름을 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시스템에 X라는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볼 시그마를 써서 이 고전적인 X의 고전적인 상태의 집합을 가리키려고 해요.
시그마가 유한한, 아까도 유한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그마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무 상태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공집합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난센스컬이라고 하잖아. 난센스컬. 센시컬이라는 형용사가 있나 봐요. 센시컬. 자, 센시컬, 센서블 이런 말은 들어서 센시컬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센시컬? 그럴듯한, 말이 된다라는, 뭐 말이 그런 뜻이긴 하네요. 근데 말이 안 그럴듯하지 않다라는 거군요. 난센시컬 발음 한번 들어볼까? 센시컬이겠죠. sensical, 뭐 특별한 발음은 sensical, 아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문득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또 이 삼천포를 안 빠질 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MT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MT 공집합이라는 거가 제가 이제 떠오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을 이제 했었으니까, 뭐 지금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널이라는 존재를 이제 배우게 돼요. 저는 이제 자바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언어도 비슷해요. 다른 언어도. 예를 들면 자바는 널이고, 그다음에 다른 언어에서 뭐 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스위프트인가? 코틀랜드 닐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언어들마다 이 널을 상징하는, 널을 가리키는 리터럴이라고 하죠. 리터럴은 다양해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왔다 보니까 널도 있고, undefined도 있고, 여기는 좀 복잡하죠, 그죠? undefined도 있고. 아주 뭐, 하여튼 그런데 undefined는 널하고 똑같진 않죠. 근데 이 널이라는 존재가 이름만 봐도 널이 비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다가 있다는 게 왜 제가 없다가 있다고 자꾸 하냐면, 제가 또 드립이 또 하나 나는 게 요새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있업, 없업 그러잖아요. 근데 있업이 본캐고 없업이 부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없업. 근데 없다. 없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있죠. 그죠? 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 없다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나타내는 말이 있다는 거. 부터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그죠? 살짝 들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이 말과 생각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좀 어려운 주제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1, 2, 3, 4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렵지 않았다기보다는 어쨌든 할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MT가 아닌 거를 좀 가정하자,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상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좀 그럴듯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세계는 뭐냐면 상태가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 이상 적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불쌍한 얘기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이 있다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0원이 있고 뭐 1원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돈이 0이 있고 1이 있고 이건 돈의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 자체가 없어요. 돈이라는 그런 그 이 정보 자체가 없어요. 속성 자체가 없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아예 모르는 건가? 약간 그런, 네, 좀 그럴듯하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만약에 뭐 재배한다고 해야 되나? 하고 사과를 따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과가 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도 없어요. 빵 개? 뭐 이런 경우는 사과가 없다.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나? 내가 다 먹었나? 이랬을 때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과가 없는 건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창고에 예를 들면 사과를 넣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사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사과였는지 어떻게 아시죠? 그죠? 여기 창고에다가 사과 창고 이렇게 써놨으면 그나마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사과가 전에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면 여기에 사과가 없다라는 표현이 진짜 사과가 없는 거 맞냐? 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MT라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널은 조금 그럴싸하게 해야죠. 그죠? 그럴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면 실제로 물리기기에서 돌아가야 돼요, 컴퓨터가. 그래서 실제로는 그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주소를 가리킨다든지 0번지라든지 특정한 주소를 가리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 MT인 건 아닌 거죠. 예, 뭐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음.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퍼펙트 MT? 영어를 좀 제대로 하자면 perfectly empty. 그러니까 empty는 형용사니까 perfectly empty거나 perfect emptiness, 그 완벽한 비어 있음을 다루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뤄야 되니까 저장하든지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비어 있다, 뭐 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게 MT하게는 안 되고 MT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는 거죠. MT 아닌 걸로. 그런 거죠. 그게 갑자기 이 설명하니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시컨의 finitely many, infinitely many class state를 갖는 거는 말이 된대요. 어허. 그러니까 빵은 좀 그렇고 빵이라기보다는 없는 건 좀 그렇고 empty state는 좀 말이 안 되고 하지만 무한히 많은 건 또 말이 된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거죠. 너무 좀 어렵죠. 그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리고 유한한 상태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양한 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finite number state 안에서도 심지어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간단하고 편하게 좀 보기 위해서 우리는 classical state set이라는 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nite 하지만 empty지 않은 셋으로 국한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비트 하나면은 원비트 한 비트 하나면은 시그마는 0일이에요. 0하고 1밖에 없는 상태가 그죠? 상태를 다 모았다고 생각. 결국은 시그마는 모든 상태를 모은 집합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알파벳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6면 주사이면은 1, 2, 3, 4. 약간 이거 표본 공간 같은 느낌. 표본 공간 맞나? 어쨌든. 음. 자, 여기도 뭐 스위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X를 정보의 전달자로 생각한다면 이 다양한 정보 고전적인 상태는 X의 고전 상태는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좀 할당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eading outcome 하고 consequ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확률 통계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 맞아요. 예, 특히 이제 그 확률론 중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대 확률론 그 수학자 있는데 콜모고프인가? 제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그분이 공리론적 확률론을 하셨죠. 네, 지금 사실상 설명을 그렇게 막 대놓고 막 공리론적 확률론입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확률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막 많이 깔고 있죠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주로 고전적 빈도론, 빈도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면적과 기하적으로도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두루두루 하다가 20세기에 와서 이제 이 공리론적 확률론이 이제 정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x를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being
in one of its possible classical states. 그러니까 가능한 이 그 고전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팬 스위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하이로 세팅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정보 처리하는 데서는 그렇지만 X에 대한 그 인지는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with certainty, 확신이라는 뜻이겠군요. 확신. 여기 with certainty, 확신적으로 이게 셋이 하이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might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집에 선풍기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돌아요. 근데 바람은 그 선풍기 가서 스위치를 보면은 얘가 하이로 놓여질 수 있잖아요. 놓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있게 얘기하죠. 지금 하이야. 하지만 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전적인 상태 X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률을 각각의 상태에 대응시키는 걸로 할당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인 상태라고 한답니다. X가 빗이에요. 원비트예요. 근데 뭐냐면은 X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아는 걸 통해서 우리는 X는 고전적인 상태 0의 4분의 3의 확률로 있고 여기 고전 상태 1의 4분의 1의 확률로 있다는 겁니다. 아하. 과거에 X에게 일어난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거나 기대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아마 여러분들 이해라기보다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전적인 상태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0, 1, 그냥 무조건 0, 무조건 1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0일 확률이 4분의 3이고 x가 1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가 확률 변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x를 관찰을 해봤더니 x 값을 봤더니 0일 때가 한 전체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경우라고 생각해도 예를 들면 뭐 빈도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매일매일 관찰했어요. 10일 동안 관찰했어요. 10일 동안 관찰했는데 x를 10일 동안 4일로 할까? 4일 동안 관찰했더니 x가 4일 중에 3일은 x가 0이었고요. x가 4일 중에 하루는 1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관찰했을 때, 4일 동안 관찰했을 때,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한, 서싱트가 아마 뭐 풍부한 뭐 이런 뜻이걸요? 서싱트가 은근히 발음이라기보다는 발음은 그냥 저렇게 대충 서싱트라고 하면 되는데 뜻이 약간 좀 조금 무슨 즙이 많은 뭐 이런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뭔가 다른 거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 서싱트가 간결하다는 뜻이군요. 저왜 풍요롭다고 생각했죠? 안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간결한입니다. 네, 간결한 방법. 자, 그래서 확률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은 컬럼 벡터를 쓰는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 자, 그래서 비트가 0이 되는 확률이 위에 여기 4분의 3에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는 게 여기 꽂혀 있고, 자, 이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확률 상태인데 어떠한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답니다. 확률 벡터로.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정하라. 대충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뭐 순서를 대충 너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확률 상태를 컬럼 벡터로 표시하면은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그 벡터의 모든 그 엔트리들, 그 우성 요소는 0은 될 거예요. 근데 0은 돼도 0 이상의 음수가 아닌 실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컬럼 벡터가 위의 성질을 만족하면 그것도 확률 상태의
표현이라고 친답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벡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재밌다. 그러니까 확률 벡터가 뭐냐면 각 벡터가 열 벡터 뭐 열 벡터를 할까요? 열 벡터가 있는데 열 벡터의 각 엔트리가 각 항목이 일단 음이 아닌 0과 0 또는 양의 실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엔트리들을 모두 합친 게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값들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죠? 그래야지 합쳐서 다 1이 될 테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소수는 안, 아무튼 자 이런 표기의 간결함을 따라서 확률 상태를 컬럼 벡터로 그 동일시하는 거는 뭐 인식하거나 이런 거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꾸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 뭐 벡터 네 그렇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요. 좀 짧게 가야겠네요 오늘은. 자 여기 하고 다음 시간에 확률 상태를 매저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